안녕하세요. 시조 브리핑을 맡은 김용주입니다. 어, 저희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대해서 지역 브리핑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이 발표일인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스트립 리딩하고 연습하는 차원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브리핑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네오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슬로건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영교시나 단합이 단합된 구호를 필요로 할 때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오비와 함께 행복하게 더 멀리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곡에 대한 지역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곡 지역 소개와 선정 이유를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지역 분석을 입지, 주거, 상업 순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은 호객 노노와 부동산 지인의 프롭테크 데이터로 마곡을 살펴볼 겁니다. 먼저 마곡 지구의 위치는 인천공항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3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강남 업무지구에서도 9호선 급행을 이용하면 26분 정도 걸리고, 이 지도상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마곡지구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것도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3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마곡은 2014년에 강서구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만든 서울의 마지막 신도시입니다. 서울은 더 이상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토지가 없습니다. 보시면 아직도 그 네이버 지도를 보시면, 그 항공 지도를 보시면 마곡은 논과 밭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마곡은 왜 여기에 생기게 되었을까요? 저는 마곡 신도시가 만들어진 거는 단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분은 고인이 되신 구본무 회장님이시고요. LG 회장님이시고, 그 LG 회장님은 수많은 노력 끝에 4조 원을 투자해서 LG의 모든 계열사를, 그 계열사에 있는 R&D 센터를 인천공항과 근접한 강서구의 그린벨트로 옮겼습니다. 그게 마곡지구고 LG 사이언스 파크인데요. 살아생전에서도 그 LG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어, R&D 센터를 포함해서 LG전자는 구미에 있고, 경쟁사인 삼성과 하이닉스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에서 석박사를 마친 고급 인력의 R&D 연구원들이 삼성과 하이닉스를 선호했고, 그리고 또 LG에 입사를 해도 2, 3년 경력을 쌓으면 삼성이나 하이닉스로 인력 유출이 많았습니다. 보시면 LG전자까지는 서울에서 5시간이 걸리고, 삼성전자 2시간, 하이닉스 1.5시간, 마곡 30분인데요. 이게 왕복으로 치면 LG전자 10시간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3, 4시간이거든요. 생각보다 그 많은 시간 차이가 납니다. 예. 작년에는 애플의 센터장이 본사에서 중국 팍스콘을 출장을 왔다가 미국 본사로 돌아갈 때 반나절 정도 시간을 내서 LG R&D 센터에 들렸습니다. 이때 애플카에 그 LG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는 거를 논의하고 갔었는데요. 만약에 LG R&D 센터가 구미에 있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다음은 마곡에 입주한 주요 기업입니다. LG 10개의 계열사가 들어왔고요. 이 외에도 이랜드, 넥센, S-오일, 롯데, 코오롱 등 대기업이 입주했습니다. 이 외에도 120개의 중견기업이 입주를 했고요. 소형 오피스와 지식산업센터를 통해서 1,500개의 연구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주 근접의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단지 대기업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를 서포트할 수 있는 호텔, 컨벤션, 백화점, 상업시설, 첨단 의료센터가 들어오고요. 복지시설과 공공청사 같은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지
도시로서 기능을 하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주거 공간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요. 2014년에 서울시와 SH에서 마곡 엠벨리라는 고급 브랜드로 15개의 아파트 단지 12,000세대를 분양을 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호황기임에도 마곡에 기업들이 입주하기 2년 전이라서 미분양이 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특별법을 제정해서 엠벨리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오른 집값에 대해서 5년 동안 양도세를 어, 면제해주는 그런 특별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2014년 당시 34평 기준으로 4억 5천에 분양이 됐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어, 엠벨리 7단지 기준으로 지금 19억에서 20억 정도의 호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엠벨리를 분양받으신 분들은 대략 한 15억 정도의 시세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예, 부러울 뿐이죠. 예. 보시면 이게 기존에 SH에서 만든 성냥갑 모양의 아파트라면 고급 그 엠벨리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울퉁불퉁 좀 고급스럽게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마곡 공원 녹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요즘은 신도시를 만들 때 주거, 상업, 공원 이런 녹지 공간 비율을 적절하게 배정하면서 살기 좋은 환경을 잘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마곡의 경우도 약 50만 제곱미터 규모의 서울 식물원이 신도시의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초록초록한 부분들은 다 예, 마곡 그 서울 식물원의 일부분인데요. 여기서 특이한 거는 이 공원 안에 LG 아트센터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 LG 아트센터는 강남구 역삼동의 GS타워에 있었는데 서울 식물원 안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 위치는 공항철도하고 9호선 마곡나루역 입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난달에 테스트 공연 마쳤고 이번 달부터 공연을 오픈해서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진에 나온 게 이번에 새로 지어진 LG 아트센터인데요. 기존에 그 역삼동이 GS타워에 있던 거에 2배 규모로 지어졌고요. 어,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설계로 건립 비용만 2,556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곡은 대기업과 정부의 노력으로 주거, 상업, 공원 등 여러 가지 인프라를 단기간에 구축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마곡 용지 비율을 살펴볼 건데요. 마곡은 어, 보시다시피 학교나 공원 등의 기반 시설이 48.9%로 반 정도를 차지하고요. 주거와 산업 위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업 시설이 2.3%로 다른 신도시의 상업 용지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적습니다. 마곡의 대표적인 상업지는 마곡나루역과 마곡역인데요. 마곡나루역에 약 200개 정도, 그리고 마곡역하고 발산역 사이에 700개 정도, 해서 총 900개 정도의 상업시설이 있고요. 이게 굉장히 부족해서 주중에는 항상 점심과 저녁에 식당이나 술집에 이제 사람들이 항상 붐비고 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곡의 호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입니다. 이는 마곡나루역하고 마곡역 사이를 지하를 잇고 그리고 지상에는 코엑스 2배 규모로 쇼핑, 업무, 문화 공간을 만드는 작업인데요. 마곡역 쪽에는 신세계 백화점하고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이로 인해서 엠벨리 7단지가 대장 아파트가 되었고 그 반대쪽에는 LG전자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최근 사진이고요. 공사하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마곡 호재는
가양 CJ 부지 개발입니다. 원래 이제 양촌양교역 옆인데 이게 원래 어 그 CJ 물류센터하고 공장 부지였는데 지하 7층에서 지상 14층 규모로 지식산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해서 스타필드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펜스 치고 공사에 들어갔고요. 예. 지금까지 제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마곡은 서울의 마지막 신도시다. 더 이상 서울에 공급될 수 있는 땅이 없다. 두 번째는 마곡은 LG의 텃밭이고 주거 수요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공급은 추가적으로 될 수 없는 구조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살기 좋은 공원 녹지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네 번째는 아직도 수많은 기업들이 입주 중이며 제2의 코엑스와 스타필드의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호객논으로 살펴본 데이터로 살펴본 마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흥미로운 데이터만 넣었는데요. 순인구 이동, 1년 동안의 순인구 이동을 보면 경기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지금 서울의 중심부 쪽인 마포, 영등포, 양천구, 관악구, 동작구 이런 데서 이제 강서구 쪽으로 전입이 이루어지고 강서구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좀 저렴한 고양, 김포, 서구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파란색이 인구가 전입되는 거고 빨강색이 인구가 전출되는 겁니다. 그 다음 데이터는 실거래가 가격 변동인데요. 1년 전에 비해서 한 2%씩 이제 그 마곡 주변이 올랐는데 방화동과 마곡동과 가양동을 비교해 보면 거의 2%대로 이렇게 올랐는데 가격으로 보면 이게 비율하고 볼 때랑 틀리게 마곡동이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이 얘기는 마곡동에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마곡동의 아파트 가격이 높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변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음 실거래가 가격 변동을 비율하고 가격하고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어 이 어느 동네가 아파트가 비싼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가에 대한 분석인데요. 지금 발산역 그 밑으로 학원들이 좀 많이 생겨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강서구의 자랑인 명덕외고가 여기 위치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명덕외고는 100% 기숙학교예요. 그래서 이 주변의 집값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안타깝죠. 이건 분위지도로 본 실거래가 가격인데요. 분위지도라는 게 뭐냐면 호객노노에서 제공하는 이 분위지도는 그 화면에 어, 보여지는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을 4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보라색이라든지 빨강색이 제일 비싼 아파트고 노란색과 회색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아파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새로 지어진 마곡 엠벨리 아파트들은 전부 다 가장 높은 가격인 그 남색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어,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아니지만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전부 다 이렇게 주황색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권 규모를 좀 살펴봤는데요. 보시면은 마곡지구 주변에 방화동이나 뭐 화곡동 쪽에 이렇게 많은 상권이 포진되어 있지만 실제로 마곡지구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여기 사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안 나가요. 예, 마곡나루역하고 이 마곡역 주변에 200개, 700개 되는 이 안에서 그 모든 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이제 점심, 저녁을 다 먹기 때문에 주중에 항상 붐빕니다,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요. 그리고 직장인 연봉을 보면은 마곡지구의 연봉은 5,200만 원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강남 쪽보다도 높은 수준이거든요. 보면은 방화동이나 가양동이나 거의 3천만 원대인데 여기는 5천만 원대예요. 그래서 연봉 탑5를 보면은 LG CNS나 LG 이노텍,
코오롱, 대한해운 이런 회사들이 대기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은 부동산 지인으로 데이터로 본 마곡입니다. 시장 강도하고 시세를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여기서 시장 강도라는 거는 어, 좀 어려운 개념이기도 한데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 드리면 기울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강도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이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매매가의 그 올라가는 그 강도나 하락하는 정도가 얼마나 가파르냐, 완만하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매 시장 강도가 지금 이 군청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군청색처럼 이렇게 그 시장 강도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매매가가 매매가의 상승이 가파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시장 강도가 이렇게 하락한다. 그러면은 이게 어 매매가의 그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 강도가 잘못 이해하시면은 매매가가 높고 낮고를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매매가의 그 곡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잘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 시장 강도가 시세보다 선행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장 강도가 하락하는데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거는 좀 더 후의 일이죠. 예, 그래서 시장 강도를 보면서 앞으로 그 매매가나 전세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 강도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매매 거래량을 보는 건데요. 지금 제가 이 데이터를 가져 나온 이유는, 이게 지금 매매 월 평균 거래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난 10년 동안에 매매된 그 거래량을 평균을 낸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의 데이터 비교를 해봤을 때 작년부터 계속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동네도 뭐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이긴 한데, 이 바닥의 깊이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건지는 이걸 가지고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나왔고요. 전월세 거래량을 보면은, 전월세 거래량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 낸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해봐도 월 평균 거래량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지역의 데이터도 살펴보면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여가지고 전월세 거래량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PIR이라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PIR은 주택 가격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 의미를 설명하자면, PIR이 20이라고 하면은 제 월급을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 어,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곡동에 30평 아파트, 84제곱미터의 아파트는 지금 PIR이 36.57년이 나오는데, 36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 마곡동에 30평 아파트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보시면은 이 곡선이, PIR 곡선이 2016년도부터 꾸준히 완만할 때도 있었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음, 손님이나 고객분이 어, 매매나 전월세를 고민하고 계시다 그러면 왜 집을 사야 되는지 설득할 때 중요한 어떤 그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데이터를 소개해 드리고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C조의 지역 발표를 마치고 어, 지역 브리핑 조사를 담당했던 조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프롭테크와 발표를 맡았던 저 김용주고요. 그리고 상권 분석을 맡으신 윤영철 대표님이시고, 주거 현황을 맡은 정유영 대표님, 학세권 조사를 맡으신 신미숙 대표님, 입주기업 현황을 맡은 김라희 대표님, 그리고 개발 호재 관련해서 조사를 해주신 강호성 대표님, 이렇게 저희 C조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지역 브리핑 조사를 하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희 발표 자료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한 1분 정도 있는데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